안녕하십니까? 전우희 기록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 복무 시절 수방사 가면 서울이라 편하겠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청와대 경비 서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그런 환상을 완전히 깨버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 특히 일경비단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수방사 일경비단은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사실상 전방보다 더 힘든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는 친위대 성격의 부대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과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70년대, 80년대 군 복무하신 선배님들, 90년대, 2000년대 복무하신 분들까지 세대를 관통하는 이 부대의 이야기를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방사 출신 전우분들께서는 댓글로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위. 언론과 국민의 시선 집중. 수방사 일경비단의 특수성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항상 국민과 언론의 눈앞에 있다는 거죠. 일반 부대들은 외진 곳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경비단은 다릅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활동하다 보니 항상 카메라에 노출되어 있죠. 작은 사건 하나도 뉴스에 나갑니다. 보초병이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라도 하면 바로 다음날 신문 일면입니다. 일반 부대 같으면 내부에서 처리될 일도 여기서는 국가적 이슈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70년대, 80년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언론 통제가 심하던 시절이라 오히려 청와대 경비에 관한 작은 사건도 크게 보도되곤 했죠. 군사정권 시절에는 더더욱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병사들은 항상 내가 실수하면 온 국민이 보게 된다는 생각에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부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심리적 압박이죠.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관리 소홀도 바로 책임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급자들의 압박도 상당히 심한 편이었죠. 90년대 이후로는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예전처럼 강압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느슨하게 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근무하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7위. 정치적 풍파 속에 흔들린 역사. 이 부분은 특히 70년대, 80년대에 군 복무하신 선배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수방사, 특히 일경비단은 역사적으로 정치적 사건들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때부터 시작해서 1979년 12.12 사태까지 주요 군사 쿠데타마다 이 부대가 거론됐죠. 5.16 당시에는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쿠데타 세력이 서울로 진입할 때 수도경비사령부 수방사의 전신 일부 병력이 가담했습니다. 당시 직속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쿠데타 세력에 합류한 거죠. 12.12 사태 때는 더 복잡했습니다. 전두환 장군이 주도한 이 사건에서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 장군은 쿠데타를 저지하려 했지만 결국 체포되고 말았죠. 이때 부대 내에서도 혼란이 극심했습니다. 이런 역사 때문에 수방사는 정치적 부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물론 병사 개개인과는 관계없는 일이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이 부대 문화에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80년대, 90년대에 복무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방사령관 인사가 얼마나 민감한 문제였는지 말이죠. 대통령을 직접 경호하는 부대이다 보니 정권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 성격 때문에 일반 병사들도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특히 민주화 이후에는 이런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권 교체기마다 수방사에 대한 관심은 집중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수방사를 장악했느냐가 권력 안정의 척도가 되곤 하니까요. 6위. 철저한 선발 신원 조회로 인한 압박. 수방사 일경비단에 오는 병사들은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선발 과정을 거쳐야 하죠. 각 훈련소에서 신병들 중 일부를 선발합니다. 신원 조회가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배경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더 심했죠. 사상 검증까지 했으니까요. 너 가족 중에 월북한 사람 있니? 친척 중에 좌익 활동한 사람 없니? 이런 질문들이 일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신원 조회는 다른 부대보다 훨씬 철저합니다. 선발되면 자부심도 생기지만 동시에 엄청난 부담감이 따라옵니다. 나는 선발된 인원이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죠. 탈영이나 극단적 선택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워낙 철저하게 선발하다 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심리적 압박은 큽니다. 내가 문제를 일으키면 나를 선발한 사람까지 책임진다는 생각 때문이죠. 90년대 이후 민주화 시대가 오면서 신원 조회 기준이 조금씩 완화됐지만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2000년대에도 여전히 가족 배경, 학력, 범죄 경력 등을 꼼꼼히 확인했으니까요. 이런 선발 과정을 거쳐 온 병사들은 내가 특별하다는 의식과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군 생활을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예요. 5위. 군기와 부조리 문화의 잔재. 이 부분은 특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복무하신 선배님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수방사 일경비단은 대통령 직속 경호 성격의 부대라는 위상 때문에 군기가 세다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아니, 강했다는 표현보다는 악명 높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도 있겠네요. 70년대, 80년대에는 정말 심했습니다.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가혹행위가 일상화되어 있었죠. 선임들의 폭력, 얼차려, 기합 등이 다른 부대보다 훨씬 심했다는 증언들이 많습니다. 청와대 경비선언 부대가 이 정도로 허술해서야 되겠냐는 논리로 모든 게 정당화됐습니다.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가혹했죠. 특히 경계 근무 중 실수라도 하면 끔찍했습니다. 선임들한테 불려가서 밤새도록 기합을 받는 건 기본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의 영향이 군대에도 미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뿌리 깊은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도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건들만 봐도 알 수 있죠. 가혹행위, 부조리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개선됐습니다. 병역문화 개선 정책들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되면서 외부 감시도 가능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업무 강도는 높습니다. 예전처럼 폭력적이지는 않지만 빡세다는 평가는 여전합니다. 심지어 간부들조차 일경비단에서 전출되길 희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4위. 대규모 집회 시위 대응 부담. 이건 특히 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와 2000년대 이후에 복무하신 분들이 실감하실 겁니다. 광화문, 청와대 일대는 대한민국 시위의 중심지입니다. 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곳이죠. 그리고 일경비단은 이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합니다. 80년대를 생각해보세요. 6월 항쟁 때 얼마나 많은 시위가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일경비단 병력이 총동원됐습니다. 병사들은 쉴 틈이 없었죠. 일반적인 군사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상대는 적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무력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밀릴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시위대를 대하는 방식도 조심스러워졌죠. 작은 실수라도 하면 바로 뉴스에 나가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어납니다. 2008년 촛불 집회 때를 기억하시나요? 몇 달 동안 계속된 대규모 시위에 일경비단 병력이 투입됐습니다. 병사들은 낮에는 일반 근무, 밤에는 시위 대응으로 거의 잠을 못 잤죠. 2016년-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100만 명씩 모이는 상황에서 일경비단은 청와대 경비를 철통같이 해야 했습니다. 시위 대응은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듭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맡고 있는 건가? 이게 맞는 일인가? 하는 고민이 끊임없이 들거든요.
특히 민주화 이후 세대들은 이런 갈등이 더 심합니다. 시위대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도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라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3위. 전방 못지않은 교대 근무 강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겁니다. 서울이니까 편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수방사 일경비단의 경계 근무는 전방 GOP 수준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지만 근무 방식은 격오지와 똑같아요. 일정 기간 주기로 교대하면서 초소 근무를 반복합니다. 2시간 근무, 4시간 대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생활 리듬이 완전히 깨집니다. 낮에 근무 서고, 밤에 또 근무 서고, 언제 제대로 잠을 자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이게 몇 달씩 이어지면 정말 미치겠더라는 게 경험자들의 증언입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그래도 보상이 있었습니다. 격오지 수당이 나왔고 특식도 자주 나왔죠. 힘들지만 그래도 대우는 해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격오지 수당이 사라졌어요. 수방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하지만 근무 강도는 그대로입니다. 보상은 없어지고 고강도 근무만 남은 거예요. 특식도 예전만 못합니다. 90년대만 해도 경계 근무 서고 나면 특식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줄었죠. 게다가 청와대 경계라는 특성상 일반 GOP보다 더 긴장해야 합니다. GOP는 북한군을 경계하지만 여기는 모든 방향에서 위협이 올 수 있으니까요. 휴가도 제대로 못 갑니다. 중요한 행사나 정상회담이 있으면 휴가가 통제되거든요. 예정된 휴가가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근무 강도는 높습니다. 특히 북한 도발이 있거나 국내 정세가 불안할 때는 더 심해지죠. 2위. 수도 한복판에서 실탄 휴대 경계 근무. 이게 정말 특이한 부분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를 선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일반 부대들은 훈련 때나 실탄을 다룹니다. 평상시에는 공포탄이나 장전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하죠. 하지만 일경비단은 다릅니다. 매일매일 실탄을 장전하고 경계 근무를 섭니다. 70년대, 80년대에는 더 심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이 지금보다 훨씬 현실적이었으니까요. 1968년 121 사태 이후로는 특히 더 긴장이 고조됐죠. 북한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한 사건 이후 경계가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실탄을 다룬다는 건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작은 실수로도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총기 오발 사고라도 나면 서울 한복판에서 총소리가 나는 순간 국가적 비상사태가 됩니다. 총 한 발 잘못 쏘면 국제뉴스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청와대 인근에서 총기 사고가 나면 외신들이 바로 보도하거든요. 그래서 실탄 관리가 정말 철저합니다. 실탄 수령부터 반납까지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한 발이라도 맞지 않으면 부대 전체가 뒤집힙니다. 경계 근무 중 긴장감도 장난이 아닙니다. GOP는 앞쪽만 보면 되지만 여기는 360도 전 방향을 경계해야 해요. 일반 시민들과 불순분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특히 밤 근무가 가장 힘듭니다. 어둠 속에서 접근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판단을 순간적으로 내려야 하거든요. 잘못 쏘면 무고한 시민을 다치게 할 수 있고 안 쏘면 청와대가 위험해질 수 있죠. 90년대 이후로는 장비가 좋아져서 야간 투시경 같은 게 보급됐지만 그래도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테러 위협도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거죠. 1위. 청와대 국가 주요 시설 경계라는 특수 임무. 드디어 1위입니다. 수방사 일경비단이 힘든 가장 큰 이유, 바로 청와대와 국가 주요 시설을 직접 경계한다는 특수 임무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 부대는 부대 경계를 지킵니다. 적이 침투하면 막으면 되죠. 하지만 일경비단은 대통령이 근무하고 거주하는 곳을 지킵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국가원수죠. 이분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는 건
국가 전체가 위험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그 책임을 일경비단 병사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전방에서는 작은 실수가 있어도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청와대 경계에서의 실수는 국가적 파장으로 이어집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1968년 121 사태 때 북한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죠. 다행히 실패했지만 그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경비단의 경계가 극도로 강화됐습니다. 70년대 내내 긴장 상태가 유지됐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의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미수, 계속해서 위협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전 시대였고 북한의 위협은 현실이었죠. 청와대 경비는 말 그대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임무였습니다. 90년대 들어서 냉전이 끝나고 남북 관계가 조금 나아졌지만 경계는 여전히 철통 같았습니다.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됐으니까요.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도 생겼습니다. 국내 극단주의자들의 위협, 테러 가능성 등이 추가됐죠. 경계해야 할 대상이 더 다양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경비단 병사들은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전방 GOP도 긴장되지만 거기는 적이 명확합니다. 북한군이죠. 하지만 청와대 경계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위협일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처럼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위협 세력일 수 있어요.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잘못 판단하면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게 되고 판단을 못하면 대통령이 위험해지죠. 심리적 압박도 엄청납니다. 내가 지금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게 자부심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는 더 힘듭니다. 탄핵 정국이라든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때는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청와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주요 시설도 경계합니다. 국무총리 공관, 주요 정부 청사 등 책임져야 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전우 여러분, 오늘 수도방위사령부 일경비단이 힘든 이유 8가지 어떠셨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있다고 해서 편할 거라는 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전방보다 더 무거운 책임과 긴장감 속에서 복무하는 부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군사정권 시절부터 90년대 민주화 시대, 200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수방사 일경비단은 항상 대한민국의 중심을 지켜왔습니다. 청와대 국가 주요 시설 경계라는 특수임무 실탄을 장전한 채 서울 도심에서 근무하는 긴장감, 전방 못지않은 교대 근무 강도, 대규모 집회와 시위 대응의 부담, 뿌리 깊은 군기 문화, 철저한 선발 과정의 압박, 정치적 풍파 속의 역사, 그리고 항상 국민과 언론의 눈앞에서 근무해야 하는 부담감. 이 모든 것들이 수방사 일경비단 장병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수방사 일경비단에서 복무하셨던 모든 전우분들께 깊은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추억할 만한 군생활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 tyqwer4716naver 캄로 재미있었거나 힘들었던, 자랑스러웠던 군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간단해도 좋고 길어도 좋습니다. 제가 꼭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희 기록이었습니다.